반갑습니다. 감정선 리뷰어 신PD예요. 여러분은 팔척기의 흉측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어린 원자의 몸에서 나와 임금이정의 몸에 빙의하는 모습 보셨나요? 무슨 거대한 도깨비 같기도 하고 오컬트 영화나 괴기물에 등장하는 그야말로 정말 원한이 많아 보이는 못생긴 괴물이었죠. 아마 임금이정의 몸에 빙의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정이 빙의한 팔척기가 궁궐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아니었죠. 사회가 시작과 동시에 열의와 강철의 활약으로 어쨌든 임금 이정의 몸에서 빠져나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척기는 말 그대로 8척이나 되는 거인 귀신인데요. 약 2m 40cm의 거구죠. 다시 말하지만 디즈니 플러스 강풀원작의 드라마 조명가게에 나오는 엄청 키 큰 귀신과 비슷한 형상인 이 귀신은 유명한 일본 귀신 괴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사회의 시작은 이 팔척기가 임금 이정에게 빙의하면서 시작되죠. 한쪽에 금줄이 불타면서 빠져나간 팔척기는 임금에게 빙의되면서 그야말로 갑자기 팔척기는 왕이 되죠. 물론 잠깐이지만요. 엄청난 힘의 팔척기. 그러나 강철과 열의의 힘겨운 싸움 끝에 강철의 배 안에서 강하게 빛나는 야광주로 위기를 넘기자 팔척기는 강철이에게 말합니다. 니놈은 인간이 아니구나? 위기의 순간 팔척기는 임금 이정에게 다시 빠져나와 흉측한 모습을 보이며 일단 후퇴하듯이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이때 팔척기를 천지장군으로 모신 맹인풍산도 타격을 받는데요. 이에 왕은 윤갑과 열의를 찾아와 얘기하죠. 넌 윤갑이 아니다. 넌 누구냐며 강철이는 윤갑은 죽었고 그 범인은 병조판서 곽상충이라고 사건의 진실을 왕에게 말해주는데 하지만 임금이정은 윤갑의 몸에 빙의한 강철이를 믿지 못합니다. 열의가 왕에게 상황을 말하자 정신을 차리게 되죠. 임금이정은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린 원자와 본인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열의는 팔척기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예감하지만 엄청난 원한과 힘을 가진 팔척기는 혼자서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강철이 없이는 어려운 싸움이 될 거란 거였습니다. 윤갑의 빙의한 강철이는 갑자기 쓰러지며 물을 찾는데 그때 열의는 맞아 저놈은 이무기였지라며 담수 안의 제왕인 이무기 강철이와 합심하지 않으면 팔척기와 상대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그때 강철이에게 열의는 말합니다. 내 몸 너한테 줄게. 강철이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왠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표정이었죠. 몸주신이 돼서 용이 되어 승천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열의의 말에 강철이는 무슨 수작이라며 되묻습니다. 이에 열의는 강철이에게 무릎을 꿇으며 하라는 대로 다 할게라고 말하지만 강철이의 마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윤갑에 대한 열의의 애틋하고 맑은 사랑에 대한 질투였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윤갑을 구하고 싶은 열의입니다. 강철이는 너한테 매달린 게 13년인데 이리 쉽게 넘어오는 열의에게 오히려 더 미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단단히 화가 난 대비는 맹인풍산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라며 대비는 묻는데 풍산은 말하죠. 대비마마 권래에 뭔가가 있사옵니다. 알 수 없는 신기를 느끼는 맹인풍산. 알 수 없는 그 귀신을 불러 원자를 바로 끝장내겠다며 대비에게 공언합니다. 하지만 대비는 그만 중지하라며 말하죠. 그 끔찍한 악취 다신 맡고 싶지 않아? 궁궐에 원한이 많아 보이는 팔척기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대비는 맹인풍산에 말하길 영인대군에게 귀신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당부를 하며 맹인풍산에게 귀신을 쫓는 독경을 하라고 대비는 지시합니다. 맹인풍산은 숙소에 돌아와 대비의 겁에 질린 모습에 불만을 가지며 영인대군에 속적삼을 던져놓는데 이때 갑자기 속적삼이 불이 붙고 이는 영인대군에게로 향한 천지장군의 불길이었죠. 또 북악산에서 무당의 무구, 다시 말해서 무당의 물건이 발견되자 열의와 윤갑에게 죄를 물어 도성 밖으로 쫓아내게 되는데 사실 다시 구판을 벌린 것처럼 해서 열의를 쫓아내도록 유도한 건 바로 강철이었죠. 팔척기로부터 열의를 떨어지게 만든 강철이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열의는 왕의 호위무사에게 이 말을 꼭 전하라며 말하는데 한시도 애체를 임금 이정의 몸에서 떼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애체는 안경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경기석으로 만든 안경을 말하는 거죠. 그 경기석만이 임금 이정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팔척귀의 악행을 막기 위한 모습, 그리고 여리의 맑고 착한 심성이 보이는 거죠. 강철이의 나름 신난 모습을 뒤로하고 여리는 갑자기 넙덕할머니의 무구가 전부 있는 내불산 가섭스님에게 간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팔척귀는 자기를 한번 건드린 자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여리 본인도 팔척귀의 표적이 되었다며 여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불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속적삼이 불이 붙은 팔척귀의 또 다른 표적이 된 그는 바로 영인대군이었죠. 대비는 이불에 움츠려 있는 영인대군을 보고는 또 무슨 사고를 쳤냐며 다그치는데 수살기에 대한 공포로 영인대군은 벌벌 떨며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영인대군이 건드려 궁궐 생각시들이 자진한 사건들을 대비가 알게 되며 대비는 단단히 화가 납니다. 이때 대비는 참으로 참말로 맞는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영인대군에게 얘기합니다. 그리 귀신이 무서웠으면 죄도 짓지 말았어야지. 이에 무서워하는 영인대군의 쓸모없는 놈이라며 뿌리쳐 나가버립니다. 이에 폭주하듯 말을 달려간 곳이 어딜까요? 참으로 숭악한 성정의 영인대군인데요. 수살기가 된 생각시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에게 미친 듯이 폭행을 저지르고 말죠. 이때 약간 먼발치에 수살기에 슬 피우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참 기구하고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불산으로 향한 여리와 강철은 어둠이 내려진 산중에서 가섭스님을 만나 강철이는 격투를 벌이는데 그때 가섭스님의 한마디 니놈은 인간이 아니로구나. 이 격투를 벌이는 중 가섭스님의 스승 노스님이 강철이의 달콤한 호박엿을 먹는 걸 보다가 이무기 강철이는 뒤통수 한 방에 기절. 그 시간 궁궐에서 술 취한 채 배회중 수살기를 만나는 순간 영인대군을 향해 몰려오는 팔척귀의 어두운 그림자. 영인대군이 소리를 지르는 그때 팔척귀의 거대한 손이 영인대군의 목덜미를 잡아버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수살기조차 두려움에 떨며 사화는 마무리됩니다. 자, 어떠셨나요? 빠르게 사화를 돌아봤는데요. 5화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도 궐안은 아비규환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임금이정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믿지 못할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궁궐 안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영인대군이 변해가는 끔찍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여리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싸우고자 한 강철이와 팔척귀에 대항하기 위한 몸주신이 되는 선택을 할 것 같네요. 몸주신의 육신을 이용한 작전을 도모하고 마침내 귀신을 다스리는 자, 바로 가섭스님이 궁궐에 등장하게 되며 가섭스님은 임금 이정에게 악기를 끌어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라며 구병시식의 부적을 보이게 되고 5화의 엔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네요. 이제 궐 안에서 벌어질 팔척귀와 강철이 여리왕 이정의 대결, 그리고 가섭스님과 그의 스승 노스님의 활약,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팔척귀와 맹인풍사는 또 어떤 음모를 꾸밀지 다음 회차가 기대가 됩니다. 흥미진진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판타지 오컬트 그냥 재밌는 드라마 기궁. 다음 회차도 함께하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요. 안녕.